안녕하십니까. 카페이뉴 대표 애뇨킴입니다. 네, 오늘 이유영과 칠유영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영은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고, 칠유영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I am okay. 행복하고 즐거운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유영은 가슴형이고, 칠유영은 머리형인데, 이유영이 가슴형인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칠유영이 머리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회, 상쾌, 통쾌하거든요. 보통 머령이라 그러면 조용하고 차분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골똘하게 연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5번 유형과 6번 유형은 그 이미지에 부합해요. 근데 7번 유형은 굉장히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머리형의 어떤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형의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인데 5번 유형은 두려움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6번 유형은 안전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7번 유형은 아예 그 두려움, 이런 두려움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예 즐거워 버리면 두려움 자체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두 유형 다 에너지 방출형입니다. 수치심을 2번 유형은 외부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와주고, 7번 유형은 두려움을 아예 외부로 다 방출시켜서 행복한 것을 찾아서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커플들은 가슴형과 머리형이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다 같이 방출한다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제 외부로 이제 방출하기 때문에 외향형이죠. 그러니까 외향형끼리 만났다. 그럼 죽이 잘 맞죠. 하자 그러면 오케이. 언제 할까? 지금 할까?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어떤 것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 마음만 맞고 그리고 서로 이게 하자고만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죠. 모험도 하고 또 뭐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자신들의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플의 어떤 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이 잘 맞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7번 유형은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신에 고통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2번 유형은 도와주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자기 거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남의 거를 봅니다. 근데 이 유형이 이제 7 유형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7 유형의 고통도 보고 그 고통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7 유형은 그걸 결코 안 보여주려고 하죠.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를 한다. 요것이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그 두 커플에 대한 이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커플의 어떤 매력을 서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어요. 두 유형은 모두 다 이제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외향형이고 가능하면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7유형이 심하지만 2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를 항상 즐겁게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유형이 와서 이렇게 공통점을 만들고 그렇게 해주면 아, 7유형은 완전히 왔다죠. 너무 좋죠.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데 와서 또 즐거움을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또 도와주기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유형이 오게 되면 너무나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을 갖고 급속도로 이제 가까워지겠죠. 진리형은 낙천적입니다. 10개 중에서 뭐 8개가 망가졌다고 해도 뭐 아직도 뭐 두세 개 남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거를 보는 긍정적인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동안입니다. 잘 늙지도 않아요. 왜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웃고 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런 그, 노, 그
늙는 게 찾아올 수가 없죠. 좀 오더라도 좀 더디게 늦게 오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 7번 유형의 긍정적인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밝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그게 걱정이 되겠죠. 부정적인 사람 입장에서 오게 되면.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하겠죠. 아유, 나 같으면 자살했겠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긍정적으로 사니까, 밝게 되니까. 그래서 비판과 부러움을 동시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7번 유형이라서 현재를 아주 즐겁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형 커플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즐거운 사람하고 만나면 현재를 살아요. 현재를 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 골몰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에 뭐 썩은 시체 나는 또 썩은 냄새 나는 그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커플이 현재를 살아가고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지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빨리 할 수가 있겠죠. 남들이 이게 6개월 걸리는 연애 기간을 이 커플이 막 한 달 만에 속성으로 데이트 코스를 막 월반을 해가면서 이렇게 뛰어나게 할 수가 있겠죠. 7번은 이제 계획쟁이이기도 하지만 꿈쟁이에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현재는 고통이 있고 미래는 고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을 막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7번 옆에 있으면 현혹돼요. 말도 잘하지, 미래에 대한 비전, 꿈,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2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렇게 기여를 하는 것이 모든 2번 유형이 어떤 유형을 만나든지 간에 만나서 처음 접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방식에 이제 2번 유형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도와주게 되면 7번 유형은 땡큐 아닙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꿈을 꾸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데 2번이 와서 싹 치워주니까 이거 뭐 너무나도 좋고, 뭐 이런 사람 없죠. 수호천사를 신께서 내게 보내주셨다. 너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내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2번 유형은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는 게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자기 감정을 쏟아붓는 2번 유형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다 얘기를 하고, 7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현재를 살면서 현재 행복을 느끼고 현재의 소통과 공감을 하니까 급속도로 빨라지고 애정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출발이 산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 유형이 서로 끌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어서 꿈을 꾸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다시 꿈을 꾸고 도와줌을 통해서 또 성취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 교합이 잘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커플은 정말 진짜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커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만남에 대해서 신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힘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형이 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사가 많아요. 2번 유형은 남을 도와주느라고 오지랖이 넓어지고, 7번 유형은 이런저런 재미있는 거리를 찾아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사귀어요. 두 유형이 다 같이. 그다음에 관심사도 많아요. 두 유형이 다 같이.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두 유형도 다 같이. 그러니까 아주 풍성합니다. 재료가. 재료가 풍성하기 때문에 요리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막 버무려 가지고 짠,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활력이 넘치죠. 또 이 두 형이 다 같이 뭐랄까 그 팔방미인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를 다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그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사랑의 달콤함에 빠질 수 있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두 커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고, 굉장히 엔터테인먼트한 그런 다이나믹한 사랑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커플의 어떤 갈등을 한번 볼까요? 어떤 때 갈등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먼저 이제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보는 면이 다른 거죠. 그 다른 면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2번 유형이 이제 도와줘요. 7번 유형이 꿈을 꾸고 2번 유형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2번 유형은 신이 나서 꿈을 꿀 때까지, 꿈이 성취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이제 변동이 됐어요.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또 다른 꿈을 꿔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결실이 없. 그럼 먼저 이제 2번 유형이 이제 잔소리가 늘어나면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7번 유형이 이런 게 있어요. 바뀌어요. 그때는 이런 꿈을 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꿉니다. 이 유형도 처음엔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따라가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따라가다 지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도와주는데 관심사가 자꾸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했는데도 성과가 없게 되면 이 유형이 먼저 지치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칠룡이 그런 이제 상대방 파트너의 힘들고 지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때 당시의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이 커플은 꽤 꾸준히 오래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배려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실천적인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어두움의 그림자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유형이 7번 유형의 부정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지하지를 못하고 피상적이고 결과가 없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를 배려를 하지 않고, 이거 정말 전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품게 되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에, 7번 유형이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관심사가. 그리고 물론 2번도 이제 관심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너무 이렇게 갖는데 이게 달라요, 조금. 7번은 재밌으려고 관심이 많은 거고, 2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중하려고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인 관계로 이렇게 줄여들어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2번 유형이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7번 유형이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행사와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2번 유형이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3분의 1을 도와줬다 그러면 3분의 2만큼 자기 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만큼 도와줬는데 파트너는 10분의 1만큼도 나와 더불어 공감을 안 해주고 어떤 정서적인 감정을 누리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받는 만큼 또 줘야 돼요. 받는 거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죠. 이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이유형이 주는 것은, 이유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번 유형은 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번 유형이 주는 거는 선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줬지만 나중에는 받아야 돼요. 나도 받아야죠. 이 받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 것만큼 받고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이 굉장히
균형을 이뤄야 이 사랑은 오래 가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도 관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먼저 누가 주느냐, 뭐 이거는 뭐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소고기 사줬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었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제적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친구가 부자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친구한테 계속 얻어먹으면 안 돼요. 아, 괜찮어. 그리고 뭐 나 충분히 사줄 그런 게 있어. 그래도 얻어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를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는 내 경제 능력으로 나도 소고기 사주고 싶지만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짜장면 사줄게. 그래서 자기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현실 형편은 이해하지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본전 생각이 난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는 왜 그렇게 바깥으로만 돈이, 나한테 좀 사랑을 줘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참 양심이 있으면, 이런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갈등의 포인트예요. 이게 커플이면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받지 마세요. 받으면 반드시 주세요. 그게 뭐 강박관념처럼 해갖고 난 받으면 꼭 줘야 된다, 맹세하고 결심하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 5대 5가 딱 안 되더라도 뭐 6대 4나 4대 6이나 뭐 이 정도의 어떤 균형을 딱 숫자로 수치로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두 커플이 만나면 굉장히 빨리 간다고. 빨리 간다는 건 뭡니까?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암시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확 타버리면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못해서 불씨가 점점 꺼질 거 아닙니까? 빨리 친해지고 빨리 관계가 무르익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이 불꽃이 점점 사그라든다.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죠. 이제 7번 유형이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길게 가게 되면, 그러면 혹시 나의 약점 이런 것이 보여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고요. 이번 유형도 또 그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호 유형 간에 집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거, 이번 유형. 예, 고통을 회피하는 거, 자기 욕구를 회피하는 거. 자기 욕구를 회피한다는 거는 도와주는 집착을 만들어 준 거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을 추구한다는 집착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계가 깨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현재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유형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7번이 이번 유형한테 주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 욕구를 모르니까 그 욕구를 보여주면 이번 유형이 굉장히 건강하게 되겠죠. 이런 거죠. 뭐 내 파트너가 잘 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거. 이런 거는 없어요. 나는 좋은데 파트너는 희생한다, 이런 건 없어요. 남의 파트너의 희생을 딛고서 내가 행복한 건 오래 못 가요.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칠거지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두라도 못 내쫓는, 예. 며느리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옛날에 못 쫓아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잘 쫓아내면서, 쫓아내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됐어, 남편이 잘 됐어. 절대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뭐든지요, 받았으면 주는 법칙이 있고 줬으면 받는 법칙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대등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귀는 게 필요한데, 삐끄덕거리면, 이 진료의 삐끄덕거리면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둘이 진지한 대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이 중요하잖아요. 그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담 사례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오래 사귀었던 커플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려면 이제 직업이 있어야 되고, 뭐 직업이 있어서 안정이 돼야지 이제 어떤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예, 2번 유형이 여자였고 7번 유형이 남자였었는데, 결혼을 자꾸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2번 유형이 여자가.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남친이 직장을 너무 자주 바꿔요. 직장을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 직장 새로 잡을 때도 여자친구가 여러 가지 뭐 자기 인맥도 동원하고, 이렇게 또 정보도 가져다 주고, 또 방법도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다니니까 뭐 6개월 만에 간둔다든지, 1년 만에 간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7번이 한 가지를 꾸준하게 잘하는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관뒀다, 했다가 관뒀다, 했다가 관뒀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작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시작은 재밌어요.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거예요. 마무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직업에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만나지 못하면 중간에 가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고통이 와요. 그럼 고통 회피이기 때문에 직장을 이제 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 그러니까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고 이제 뭐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안하죠. 자꾸만 옮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왔을 때는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진지하게 그 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7번이었어요. 그래서 7번에게 적합한 직업을 쭉 얘기를 해주고, 왜 그런 직업을 좋아하는지 그 성격 특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서너 번 오셨어요. 그 파트너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한 직업이 영업직이에요. 보통 이 영업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사실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도 영업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좌지우지하니까. 그런데 7번한테 영업 조직이 굉장히 잘 맞아요. 7번이 중요한 게 자유거든요. 자기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린 그라운드가 돼야지 이제 편한데, 그거를 비교적 많이 허용하는 것이 영업입니다. 영업 조직은 성과가 중요하니까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많이 제한하지를 않아요. 몇 시 출근,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까지 몇 시 퇴근, 다 이렇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업 현장에 따라서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그 영업 조직이 7유형한테 맞는데, 그런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상담 끝날 때쯤 돼서 결정된 게 영업직에 새롭게 취직을 한 거예요. 상담이 끊어졌어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이제 직장 관두지 않고 잘해서 이제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이제 커플이 이제 그 자꾸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못하는 이유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에 비해서 이거는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 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찾아가야죠. 자기가 찾아갈 뿐만 아니라 또 파트너는 그걸 또 도와줘야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갈등은 사라지고 자기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터전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이제 결혼을 못 했는데, 영업직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도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잘 다닐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합리적인 예상이 되니까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가 잘 맞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불만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뭐 불만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장점이 더 많으면 그 불만을 극복하고 사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자유도 지키고 성격적 선택도 하고 그리고 짭도 자기가 유지하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또 좋은 관계를 가져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든 거죠. 그래서 2번 유형하고 7번 유형의 갈등 해결은 이제 7번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2번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2번 유형이 이제 자기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7번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7번이 뭘 배려해 줄까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2번 유형이 파트너한테 자꾸 뭘 줘요. 여러분 7번 유형은 또 받는 것에 굉장히 또뭐 자연스러워요. 자유스러워요. 뭐 자기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준 거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뭐 갚아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 유형에서 볼 때는 오래되면 지치죠. 그런데 만약에 7번 유형이 2번 유형이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7번 유형이 굉장히 감격할 겁니다.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많은 커플들 중에서 자기처럼 그렇게 많이 해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그 고마움 알아. 내가 당신은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덜 해도 돼. 이제부터 내가 더 할게. 이런 자세와 이런 대화와 이제 이런 실천 이것을 7번 유형이 2번 유형한테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유형은 알아주기만 해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말로 달콤하게 속삭여 주기까지 한다면 2번 유형은 정말 날아갈 듯 기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유형을 위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하고 7유형의 팁을 보면 이제 첫째는 이제 이 유형으로 말하자면 7유형하고 있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참 많이 가져요. 사람 참 재밌게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7유형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재밌다고 해서 그 재밌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파트너에게서 좋은 것만 보는 건 좋은데 좋은 것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다 쏟아부으면 미래가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 항상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 모멘텀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너무 즐기다 보면 미래가 날아가 버리니까 현재 즐기는 거는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그 나머지 절제된 부분은 또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이렇게 미래를 위한 것으로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한테 있어서는 이제 7유형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7번 유형이 부산하게 무슨 놀 준비를 한다. 그럼 그게 싫다. 아, 나 그거 싫어.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죠. 전달하고 싶은 자기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달해야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말을 해서는 일반적으로 말을 해서는 7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유형이 자칫 잘못하면 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거든요. 짜증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자기 감정 폭발을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행동. 그것이 7번한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말고 안 한다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행동으로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섞여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다 보면 7번 유형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보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2번 유형은 7번 유형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는 꼭 행동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유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대하면서 이 유형에게 말을 하고 계획을 바꾸질 말아요. 계획을 변경하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용한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배려받게 이제 해 주어야죠. 그리고 그것은 배려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배려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이용이 배려를 안 해 줘도 될 수 있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진유형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이유형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서야 돼요. 이유형은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이유형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머리로 말하지 말고 가슴에다 얘기해 주세요. 이유형의 따뜻한 가슴이 더 따뜻하고 달달해질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의 행복과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여러 가지 관심 중에서도 당신에 대한 관심이 나한테는 제일 많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이 대주주야. 제일 많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자기의 진실성도 지켜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유형과 7유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좀 길지요. 보통 뭐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 거 이제 들어보면 2분, 7분을 넘지 마라. 뭐 5분이면 촉하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애니어그램 방송을 하는 그 유튜브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짧게 하고 뭐 자막도 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멋있게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강의하듯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간단간단하게 하고 그러는 거는 뭐 다른 사람 많은데 나까지 또 뭐 숟가락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뭐 인기는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나의 방식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 진지하게 이제 나의 파트너하고 좀 한번 같이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길게 들을 수 있는 방송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나도 또 다른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더 나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평생을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강의하고 교육 도구를 개발하고 책을 쓰고 이런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는 쪽에 인생을 보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내가 했었던 인생의 그 애니어그램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기록한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어려우신데 관계까지 그것이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다 완성이 되면 45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에 해당되는 커플이 다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번하고 3번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들으시고, 그리고 3번도 9개를 설명합니다. 3번과 3번, 3번과 4번, 3번과 5번, 3번과 6번, 3번과 1번 이렇게 해서 9개를 설명하니까 3번을 9번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5개가 완성이 되면 각 유형당 9번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뀌죠, 그 대신 파트너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운 거 또 배우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조용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요 관계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양해하시고 좀 더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유형과 8유형의 관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